자, 특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일 그젯밤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지 8시간 만이죠. 밤 11시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제 한밤중에 속전속결로 이 특검 3명을 임명한 이유입니다. 이거를 먼저 뭐라고 봐야 할지를 이현정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요즘 11시 이후에 뉴스 뜨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혹시나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11시 9분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1시 9분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특검 임명이 이렇게 뭐 시급한 건가? 지금 뭐 속보하고 떴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정상적으로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11시 9분에 이게 대통령실에 나왔을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당에 통보가 됐고 뭐 거기서 조금 리크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추정컨대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낙마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다음 언론에서 보면 집중적인 비판의 어떤 소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뉴스는 뉴스로 덮는다고? 그래서 특검 기사로 이거를 이제 좀 뭔가 좀 덮기 위한 네. 뭐 그런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빨리 임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뭐 20일 동안 준비 기간이 있고 또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되면 뭐 한 3, 4일 내에 이런 의견을 듣고 할 텐데 네. 마치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다 이미 이야기된 것처럼 뭐 이미 다 둘은 민주당 하나는 이제 조국혁신당 네. 마치 이야기된 것처럼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런 의심들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특검 3명을 자세히 좀 화면을 통해서 좀 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에는 윤 전 대통령 관저 감사 부실을 주장해왔던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또 김건희 특검에는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명이 됐습니다. 또 순직 해병 특검에는 이회창 장남 병역비리죠. 이 수사를 주도했던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이 고등검찰 부장을 지명을 했어요. 이번 특검 어디에 방점을 찍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각 특검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과 목적을 네.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가 누구냐, 이게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를 보면 11개 수사 대상의 역대 가장 큰 특검 규모입니다. 이 전체 조직이 사실은 내란죄, 이미 수사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 외환 관련된 부분 내지 내란죄 중에 군 지휘부의 12월 3일, 4일에 어떤 행위 관련 수사 외에 그 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수사 기관과 수사 인력, 수사 대상 또 직접적으로 증거 수집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통 수사통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저희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검찰 내에서도 특수통과는 약간 결이 다르면서도 수사에 있어는 뭐 자타공인 최고의 수사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특검으로서 가장 적격이라고 본 것이고, 또 파견 검사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파견 검사 전체를 지휘하기에도 조은석 이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 서울 고검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고요.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김건희 이 특검은 수사 대상이 16개인데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된 사건이 아니라 전부 다 개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전체 관리를 하고 사건의 특성이 진행 속도도 다르고 각 특검부에 배정해서 이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또 검사가 하나의 수에 집중하는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 서울중앙지검원장을 했던 판사가 적격한 사건이라고 본 것 같고요. 네네. 뭐 순직 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 이명현 특검은 뭐 전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으로서 군사법에서는 뭐 최고 정통 수사를 해오신 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특검이 갖고 있는 성격, 그리고 그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야 될 사실관계의 실체, 그리고 특검 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하기에 이 전에 이 경력과 이런 걸 통해서 누가 가장 적격인가를 보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의 능력, 적격 이거를 고려해서 맡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통한 이 진상 규명을 강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밤중에 정치 보복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엇갈리는 여야 입장을 여기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그걸 또 임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쟁했던 상대방 정당 이걸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는 뭐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은 굉장히 잔인하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정치 보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조은석 특검이 전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사초로 쓰는 심정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역사에 남겨야죠. 예. 불법 내란의 기록들을 남겨서 다시는 국민들 가슴에 총을 겨누는 이런 짓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처벌하게 해야죠. 예. 저는 뭐 화해 용서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 인선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다. 이 광란의 정치 보복으로 제1야당을 괴멸시키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호 대변인, 배경은 뭡니까? 그 역사의 기록을 쓰는 심정으로 정말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런 의지였다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인사였죠. 인사. 누구를 하느냐. 네. 저 사람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사람일 거다라는 믿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특검이 됐어야 네. 이 특검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편향성, 그냥 위헌성 이런 것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인사를 보니까 오히려 그 우려가 훨씬 더 이제 짙어지게 된 것이죠. 네. 조은석 그 특검은 저도 이제 과거에 검찰 취재할 때부터 알던 그 이름인데 네. 수사는 굉장히 잘하는 검사다, 특수통이다. 그런데 이미 그 오래전부터도 진보 진영에 가까운 그 검사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원에도 사실상 민주당 몫으로 추천돼서 감사위원을 지냈고 그 감사위원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감정적인 대립각을 격렬하게 세웠었던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리인 역할을 감사원 내에서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 드루킹 특검 같은 거 할 때 허익범 특검 같은 무색무취하고 누구 편도 아니다. 이런 사람이 수사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 자체도 조용하게 진행됐고 진상은 잘 밝혀냈고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이제 그 첫 단추부터 굉장히 잘못 꿰인 거죠. 그다음에 그 민중기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네. 국제법연구회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 얼마나 편향된 판결을 많이 내렸는지 이번에 다 봤고 김영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런 그 사법부를 장악하는 그런 시도들 그리고 이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를 동원해가지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철저하게 막 조사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무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김영수 체제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또 특검으로 임명됐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결과를 과연 국민들께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그 세계 특검에서는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이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인지 사건이 포함돼서 이제 무제한, 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재현 그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 정치 보복이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규정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아바타 계속 문제 제기했을 때 공식적 논평이 뭐냐면 탈당한 분이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그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김건희 특검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의 특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 보복 그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를 들어 정치 보복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특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새벽에 왜 후보자 교체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정당 구태타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별건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정치 보복성이 될 수 있지만 네네. 세계 특검 관련해서는 하나의 특검이잖아요. 사실 김건희, 윤석열 관련해서 주가 조작도 있고 최병 사건도 이종호라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런 주가 조작에 관여되신 분이 예, 이런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예. 국민의힘 특검이 아니고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아닐걸요. 지금 그거는 뭐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군인들은 이미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더라도 기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내란 특검의 핵심은 당시의 동조자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뭐 예를 들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네네. 그때 왜 전화를 받았는지, 나경원 의원은 왜 전화를 받았는지, 뭐 이런 거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란 특검을 따로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특검 수사본부에서 하는 거는 지금 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다른 어떤 부분들을 전체로 하는 것인데, 예.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관련돼 있고, 저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참 민주당은 그동안 특수보검서 되게 싫어했어요. 네. 근데 이런 거 할 때 되게 더 좋아합니다. 수사 잘하는 사람들. 근데 앞으로 특수부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될지 또 세계 특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결과로 확인해 보시죠.